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찍는 영상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대화법입니다. 이상형을 물어보면 어렸을 때는 뭐 키가 큰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이렇게 외모 중심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성격이 좋은 사람,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대답을 정말 많이 하시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몇 번 만나다 보면 눈은 즐거운데 뭔가 대화가 안 통하면 어느 순간은 이거 진짜 한계가 있구나. 대화가 안 통하면은 정말 할 게 없구나. 할 게 체스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일까? 좀 지식이 많아야 대화가 잘 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지식이 많다는 것이 곧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할 수는 없죠. 지식이 많다는 것은 대화의 소재가 풍부해지는 것이죠.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좀 풍부하게 대화를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반찬 같은 거죠. 호기심이 많은 여성들은 이런 대화력을 가진 남자를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화력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기승전결 구성하고 자기 경험과 연결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거나 지적인 정보를 잘 기억해내는 능력자죠. 뇌생남, 뇌생녀들 이런 대화가 너무너무 매혹적이지만 어느 순간 이런 사람과도 뭔가가 부족하다 라는 느낌이 옵니다. 자, 뭐가 빠졌을까요?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화제가 풍부한 것이 대화력의 전부가 아니죠. 대화는 소통이죠. 대화력은 소통력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화가 되게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방끈이 길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식이 많지 않아도 가방끈이 길지 않아도 굳이 어려운 말을 할 줄 몰라도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표현력과 공감력이죠. 표현력,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예요. 이게 완전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우선 달링들 지금 저와 만나서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마 살짝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우 그리고 그렇다, 혹은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기분이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대화할 때 생각보다 정말 감정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죠. 감동적이다, 든든하다, 신난다, 편안하다, 긴장했다, 혼란스럽다, 걱정된다, 불편하다, 피곤하다, 당황스럽다, 막막하다, 서운하다, 실망스럽다, 허전하다, 외롭다. 이런 것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인 거죠. 그런데 달링은 일상생활 속에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고 살고 계신지 한번 달링이 사용하고 있는 감정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좋아, 나빠 이 두 단어로 다 되시진 않나요? 좋아, 나빠는 되게 두루뭉술한 감정 표현이에요. 내 기분은 긍정적이야, 내 기분은 부정적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표현만 생각이 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다는 거는 어떻게 좋지? 만족스럽다? 감사하다? 감동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내 감정을 파악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그 감정을 전달할 때는 조금 더 섬세한 표현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픈데 남친이 죽을 사왔다. 그러면은 너무 좋아 라고 긍정적인 감정만 표현하는 것도 뭐 귀엽고 좋겠지만 너무 감동했어. 너무 고맙다. 아픈데 자기가 곁에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혼자 외로웠는데 자기가 이렇게 와주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듣는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감정이 전달이 되고 기쁨도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좋다라는 거는 그냥 내 기분이 좋다. 내 몸을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없어져서 좋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한테 기쁨을 주는 너에 대한 기쁨인 건지 그쵸?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긍정적인 표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갈등의 요소가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는 그 말의 뉘앙스 자체가 두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남자 달링이 감기가 걸렸는데 여친이 연락도 안 해주고 혼자 놀러를 갔다라고 하면 그럴 때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서운한 마음을
차마 표현을 못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마는, 그럼 다른 때와 조금 다르게 약간 차갑게 대하는 그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돌려서 하진 않나요? 이럴 때도 나 좀 서운하더라, 근데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더라 라고 그 감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내 속에서 건져 올려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대화의 시작은 이렇게 감정 표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뭔가 점잖지 않다, 뭔가 천박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라는 편견이 우리들에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말솜씨가 되게 좋아야 할 것 같지만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안다는 것은 나의 마음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부정적인 감정, 힘든 감정을 다루는 게 우리는 매우 미숙하단 말이에요. 질투심, 수치심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얼른 들어가지 못해? 하면서 발로 꾹꾹 밟는단 말이에요. 이 감정들이 발밑에 찌그러져서 그냥 어디론가 스르르 사라지면 좋겠지만, 이 감정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안에 어디선가 매달려서 봐달라고 굉장히 질척거려요. 계속 봐주지 않으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회피하려고 다른 무언가 다른 쪽에 집중하기도 하죠. 이렇게 감정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감자처럼 우리가 캐어내면 다른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이 달려오는 그런 거예요. 내가 곧잘 느끼는 하나의 감정을 집요하게 캐내다 보면 내 속으로 훅 들어가서 나를 만나게 되는 그런 마법이 일어납니다. 감정은 어찌 보면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는 범죄 도구와 같아요. 그걸로 우리는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하고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신나게 안주를 만들어서 한 잔을 했는데, 남편이 소주 한 병 딱 마시고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잠을 자버립니다. 이때 아내는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기분이 왜 이렇게 나쁠까? 당황스럽네. 알아차려 보니 화가 나. 이 감정은 화야. 남편한테 서운하고 답답해. 이런 감정들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 감정을 조금 더 찬찬히 바라보니까 이 감정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감정이 느껴져요. 내가 화가 나고 남편한테 서운해하고 답답한 이런 감정들을 바라보는 나는 외롭다. 내가 외로움을 또 느끼는구나. 감정을 탐색하다 보면은 이렇게 감정에 대한 감정을 탐색할 수 있어요. 이걸 2차 감정이라고 해요. 이 감정 아래에 그러면 깔려있는 것들이 뭔지 조금 더 캐볼까요? 나는 남편한테 뭐를 바랬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남편이랑 술 한잔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랑 사랑을 나누고 싶었구나. 오랜만에 에로틱한 위로가 필요했구나.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자버리니까 서운했던 거죠. 그러면 나 자신한테는 뭐를 기대했지? 남편한테 오늘 밤 나 당신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라고 내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원했던 그 순간들을 좀 가졌기를 바랐던 거예요. 나의 감정 밑에는 내가 남편에게 바랬던 기대와 내가 나 자신에게 바랬던 기대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층을 보면 또 하나의 레이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 나의 소망, 나의 열망이 숨어 있어요. 그걸 또 찾아주시는 겁니다. 나는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은 애착을 느끼고 싶어 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 라는 이 나의 깊은 열망을 내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감정이 감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캐면 이렇게 줄줄이 나온다는 거. 여기에 딸려오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럼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거예요. 나의 열망, 남편과 사랑하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는 이 나의 열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지? 라는 거예요. 나와 남편은 서로 사랑한다. 난 남편을 원한다. 나는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나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는 것이 바로 감정 탐색이에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것만 어렴풋이 느끼면은 나는 내 감정을 진정으로 만나고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된다면, 내가 이 상황에 대한 탐색을 마쳤다면 어젯밤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졌을 때 나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된다면, 나는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남편과 나는 아마 좀 다르게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내 욕구에 대해서 내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안전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더 솔직하고 담담하게 전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진정한 소통인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그 사티어라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빙산 탐색이라는 건데요. 우리 달링들이 꼭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파워예요. 이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상대방의 감정 뒷면에 있는 어떤 기대나 어떤 욕구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내 것처럼 잠시 가져볼 수 있죠. 이것이 진정한 공감력인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바라보는 너의 감정은 어떤 거야? 그러면 너는 진짜 그 감정을 느낄 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나한테는 어떤 걸 바라는 거야? 너 자신한테는 어떤 걸 바라는 거야? 이렇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탐색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치유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치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가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진정한 대화력이죠. 내 감정을 내가 모르면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기분에 내가 당황하고 횡설수설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불안해서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원치 않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오해를 쌓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죠. 쟤는 왜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서 반응해주지 않지? 이거는 사실은 내 감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을 분석하고 알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당황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정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소통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통의 시작은 나의 감정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면 막힌 연애도 술술 뚫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은 그 어느 누구와도 불편한 대화를 해야 하는 순간에도 굉장히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입니다. 이제 구정 연휴가 다가오는데 대화하기 어려웠던 가족들하고 좀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한다면 이 대화법을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겠네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달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